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남에서도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군과 용강군의 해상 풍력 발전 사업에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전남은 전국 허가 용량 중 6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전남의 국립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정부 추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에서도 온열 질환과 가축 폐사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폭염특보가 시작된 지난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증상을 보인 온열 질환자가 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암과 나주 등 도내 농가 70여 곳에서는 닭과 오리, 돼지 등 6만 1천여 마리가 더위에 폐사해 5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나는 등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전남 6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무안군 운남면에는 시간당 102mm에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목포와 광양 등에서 도로와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거나 주택에 물이 새는 등의 호우 피해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 내륙에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기업 유치 같은 이뤄내기 어려운 목표 대신 정확한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목원동로그. 오늘은 지금이 딱 좋다라는 슬로건으로 인구를 조금씩 늘리고 있는 일본의 작은 마을 사례를 허윤주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후현의 토미카 마을. 5,80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입니다. 이곳의 슬로건은 저스트 토미카, 딱 좋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何もかも自分たちの町で賄う必要はないとは思っているんですね。無理せずに、ちょうどいい町を目指すというのが我々の方針としてやってきています。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토미카 마을은 대기업 유치 같은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택했습니다. 바로 육아와 교육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지만 담당 부서인 어린이과를 신설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高校2年生と中学3年生と小学6年生の女の子がいます。今一番嬉しいのは医療費が高校生まで無料っていうところで 마을 전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며 건물도 신축 대신 증축을 택하는 등 조그만 예산이라도 아껴 우수교사 영입 같은 학교 경쟁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토미카 마을의 보육원인데요. 최근 아이들이 늘면서 교실을 늘리고 있습니다. 교육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 짓기보다는 증축을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넓은 공간에 단독주택 주거단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해서 가족 단위 젊은 이주민을 맡고 있습니다. その子どもたちが大きく育って、小さい町なので必ずどこかに出て行ってしまう可能性はあるんですけども、また戻ってきていただくっていうような施策を取るために 여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하면서 토미카 마을에는 해마다 이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영광군과 신안군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라남도가 찬성 의견을 제출한 영광 7의 1, 2와 신안 후광의 1.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존에 허가받은 16기가와트 규모에 더해 모두 17.3기가와트의 발전 사업 허가를 받게 됐으며 전국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용량 가운데 60%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가 이번 주 잇따라 열립니다. 공청회는 오는 7일 중부권인 동신대를 시작으로 8일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이어 9일 순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공청회 참석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한 사전 등록 방식으로 진행되고 당일 자녀 좌석이 있는 경우 현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전남도와 용역사는 공청회에서 설립 방식과 용역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며 오는 11월 국립의대 신설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의회가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 투자 사업은 위생 매립장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소각시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에 978억 원을 투입해 하루 220톤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인데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이달 착공 예정이던 사업이 빨라도 오는 10월에나 착공 가능한 상황이라며 추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와 제주, 진도와 추자, 제주 간 연안 여객선을 운영하는 시월드 고속회리가 진도군 인재육성 장학회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여경 회장은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 전남지사는 오늘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여름철 폭염 대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도시군 간 협업체계 강화 등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 관리를 통해 사망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피해를 입은 도민을 위해 실질적 지원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강진군 성전면의 한 교차로에서 17명이 탄 시외버스와 7명이 탄 군내버스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 아내까지 납치해 구속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이 남성이 지난달 3일 목포시 동명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동료를 살해한 현장에 피해자 자녀가 있던 점을 미루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아내를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 모두 9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